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3단원 운동과 에너지에서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물체의 속력에 대해 알아볼 거고, 그러기 위해서 물체의 위치에 대한 개념부터 잡도록 하자. 물체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항상 기준점을 잡아주고 기준점으로부터 방향과 거리로 나타내어야 한다. 문제로 한 개 확인을 해본다면 학교는 경찰서로부터 동쪽으로 800m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 경찰서가 기준점이 되고 동쪽이 방향이 된다. 그래서 경찰서를 먼저 잡아주고 그런 다음 동쪽으로 800m 위치에 학교를 표시해주면 된다. 그리고 방송국은 학교에서부터 서쪽으로 300m 위치 떨어졌다고 하였으므로 경찰서와 학교 사이에 방송국이 있음을 의미하고 방송국은 경찰서로부터는 동쪽으로 500m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물체의 위치를 표시하고 이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면 물체는 운동을 하고 있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동 거리가 같을 경우는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다는 걸 의미하고 이것의 대표적에는 100m 달리기가 있다. 그리고 걸린 시간이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가 길수록 빠른데 일반적으로 물체의 속력을 나타낼 때는 시간을 같게 두고 이동 거리로 비교하게 된다. 물체의 운동 상태를 판단할 때 다중성광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중성광 사진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위치를 찍은 사진으로서 물체 사이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이 빠르다는 걸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A 물체와 B 물체의 다중성광 사진을 찍었을 때 다음과 같다면 간격이 넓은 A의 속력이 B보다 빠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어서 우리는 물체의 속력에 대해서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단위 환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1km는 1000m이고 1m는 1000분의 1km이며 1m는 100cm고 1cm는 100분의 1, 0.01m이다. 1시간은 3600초이고 1분은 60초이며 1초는 3600분의 1시간이고 그리고 1초는 60분의 1분이다. 물론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주기 바란다. 본격적으로 물체의 속력에 대해 알아본다면 속력이라 함은 일정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 하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한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으리라 본다. 그래서 풍뎅이 등짝을 사용해서 식을 많이 외우고 있으리라 본다. 거지속은 시커멓다 해서 거속시를 적고 이동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고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속력의 단위는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이므로 거리 단위를 시간으로 나눈 게 속력의 단위가 된다. 그래서 킬로미터 퍼 아워도 되고 미터 퍼 세크도 되고 미터 퍼 민도 되고 다양한 단위가 있으나 이 중에서 우리는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미터 퍼 세크 단위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속력에는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이 있는데 평균 속력도 속력이다. 그래서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로 계산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총 400km를 5시간 만에 도착을 했다고 하자. 이럴 경우 평균 속력 평속은 총 시간 5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400을 해서 80km per hour가 평균 속력이 된다. 거기에 반해 순간 속력이라 함은 대구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동안 매 순간순간 자동차 속도계 바늘이 가리킨 눈금이 순간 속력이 된다. 중학과정에서 순간 속력 계산 문제는 나오지 않는 만큼 평균 속력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순간 속력은 개념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어서 여러 물체들의 속력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속력을 비교할 때 미터 퍼 세크 단위로 환산을 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자. A는 36km per hour인데 이걸 미터 퍼 세크로 바꿔 본다면
1시간은 3600초와 같으므로 3600초 동안에 36km를 갖고 36km는 36,000m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10m/s임을 알 수 있고, B의 경우는 1초에 300cm를 갖는데 300cm는 3m로서 3m/s임을 알 수 있고, C의 경우는 3분 동안이니까 3 곱하기 60초가 될 것이며 2.7km는 2700m가 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을 때 계산을 할 때는 항상 나누기를 먼저 하길 권한다. 그래서 10으로 나누고 그런 다음 3으로 나누어서 90이 나오면 다시 6으로 나눠서 15m/s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부동으로 속력의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 C가 가장 크고 그리고 A이며 B가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본다면 A의 경우는 3시간 동안이니까 3 곱하기 3600초를 해주고 324km는 1000을 곱해서 밑으로 바꿔준 다음 나누기를 항상 먼저 하고 계산을 해주면 30m/s가 됨을 알 수 있고, B의 경우는 20분이니까 20분에다가 60을 곱해서 초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72,000m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보면 60m/s가 나오게 되고, C의 경우는 2분이니까 2 곱하기 60초로 바꾼 다음 4200은 미터이므로 그대로 4200을 적으면 계산을 하면 35m/s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속력이 빠른 순서대로 적어보면 B, C, A 순이 된다.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과 속력의 단위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에는 물체의 운동 중 등속 운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등속 운동은 말 그대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 한다. 그래서 등속 운동에서 속력은 일정하고 속력이 일정하다 보니 이동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등속 운동은 다중성강 사진에서 물체 사이 간격이 일정하고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이 큰 걸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다는 뜻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는 경우에 등속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등속 운동하는 자동차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내고 속력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등속 운동을 한다는 말은 속력이 일정하다는 말이 되고 0에서 1초 동안 이 자동차가 4cm 이동하였으므로 속력은 4cm/s가 되고,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속력은 계속 4cm/s가 되어야 하고, 이동 거리는 1초에 4cm씩 이동하게 되므로 4씩 증가해서 0, 4, 8 그리고 12, 16, 20cm가 된다. 이것을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기로 하자. 등속 운동하고 있는 자동차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되고, 거기에 반해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동차는 등속 운동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일정한 4cm/s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 즉 X축의 변화량 분의 Y축의 변화량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고 속력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자. 그래서 확인을 해본다면 3초 동안에 12cm를 갔으므로 3분의 12를 하면 4cm/s로서 속력이 나옴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고 가로 시간에다가 세로 속력을 곱하게 되면 이동거리가 된다는 사실 또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3초 동안 4cm/s의 속도로 등속 운동하게 되면 면적은 12cm가 나오게 되고 이동거리가 12cm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Y축의 물리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그래프를 분석해야 한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본다면 A와 B의 물체가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A와 B의 속력은 어떠할까요? 물었을 때 이동 거리가 증가한다고 속력도 증가한다고 하면 안 되고 A와 B는 둘 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야 한다.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하고 기울기가 일정하므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 이때 A의 기울기가 B보다 큰 걸로 봐서 속력 또한 A의 속력이 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와 D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C와 D 또한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야 하고 C의 속력이 D보다 크다는 것은 그래프의 Y축 값을 읽어서도 알 수 있지만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를 비교했을 때도 그래프 아래쪽 넓이가 넓은 C의 이동 거리가 D보다 큼을 알 수 있고 이로써 속력이 C가 또한 D보다 크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문제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운동하는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하게 되면 물체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O라고 하면 안 된다. X이다.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2번 문제로 내려가 본다면 X축이 시간이고 단위는 초이며 Y축은 거리이며 단위는 미터일 때 A와 B 구간에서의 속력을 계산해 볼 건데 먼저 A와 B 중에 기울기가 B가 크므로 속력 또한 B가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각 구간의 속력을 계산했을 때 A는 2초 만에 4m를 갔으므로 2m/s가 되고 B 같은 경우는 2초에서 4초 동안 즉 2초 동안 6m를 갔으므로 3m/s가 나오고 0에서 4초 동안 전체의 평균 속력을 계산하라고 하면 총 걸린 시간 4분에 총 이동거리 10을 해서 2.5m/s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등속 운동에 대해 배워봤고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한다면 등속 운동의 경우 시간 거리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고 이때 시간에 따라 거리가 증가한다고 해서 속력도 증가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면 안 되고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리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자. 거기에 반해 등속 운동에서 속력 시간 그래프의 경우는 X축과 나란하게 속력이 일정한 그래프가 나와야 하고 속력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이동 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자.